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지방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에도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의계인윤을 외치고 윤의계를 외치지만 법쪽은 멀리 있고요. 우리가 대단했던 광화문이나 헌재라든가 또 한남동 관저의 애국 시민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우리 저들보다 10배나 더 높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도 50%가 넘는 대통령을 어느 순간에 파면해버리고 또 뭡니까? 또 구치소에 가다버리고 영장을 집행하고 판사 쇼핑을 시키고 이런 것이 바로 난이 아닐까. 그런데 또 도로 내란이나 해서 뒤집어 씌워서 오늘 그 재집행을 지금 열고 있는가 봅니다. 옛날에도 이런 난이 많았죠. 어느 순식간에 뭡니까? 괴롭히다가 결국적으로 난을 만들어낸 그런 것입니다. 1차는 일단 난이 성공한 가치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왜 이 세 사람이 우리가 보수 우파 재판관이라고 철동같이 믿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우리 발등을 굉장히 도끼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도는 뭐 중간에 있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은 우리가 확실히 보수 우파 재판관이라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어느 변호사고 전문가들도 이 세 사람은 지금까지 재판한 양력을 보고도 전부 보수 우파고 또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 그래서 100% 이 사람들을 믿었는데 8대 0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 결과를 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들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선이 많습니다. 아들에게 협박을 했느니, 결혼식에 축의금을 많이 받았니,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목숨을 협박하고 여러 가지 지금 설이 많은데요. 그 설은 나중에 역사가 분명히 밝혀지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이분은 1961년 9월 2일생인데요. 원래 이분이 이별수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 이별수가 국민과 이별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한심한 작자라 이렇게 물론 엄청난 고통을 이게 뭡니까 이게 못 이길 만한 어떤 고통의 협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들이 출근도 안 하고 계속 뭡니까 안 좋은 인상으로 다녔다. 뭐 여러 가지 출근 안 했는 거는 팩트인가 봅니다. 그 사실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너무나 화려한 이력 뭐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인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화려한 이력들이 짧은 시간에 스펙을 갖춘 데는 아빠 찬스가 많이 있지 않았나. 그것을 덜추어서 뒤에 협박죄를 했다. 안 그러면 또 처형이 뭡니까? 처형을 가지고 협박죄를 했다. 여러 가지 협박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조한창이죠. 조한창. 이 사람은 원래 좀 운세가 나쁘긴 나쁜데요. 나빠서 저런 자인데 그래도 인성이 좋고 그냥 강단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협박 물론 8대 0이라 자기들 뭐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지만 8대 0은 아니겠죠. 그래서 뭡니까 5대 3을 나왔는데 계속 40여일 동안 선고를 문영배가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보고를 했죠. 그래서 8대 지금 뭐 5다 괜찮습니까? 3대 5다 이렇게 기각각하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40여개를 넣는다고 그렇게 뭡니까 연기를 피워놓고는 결국 선고를 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 갑자기 선고날을 탁 잡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한 사람이 넘어갔다. 편결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뭡니까 딱 한두 시간 남겨놓고 이렇게 뭡니까 자기 어떤 마음을 내보내야 되는데 미리 편결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짜고 치는 바로 고스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재판관들은 만약 10시에 발표하는 것 같으면 한두 시간 전에 편결을 하는 것이 그래야 손쓸결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손을 쓰려고 그 전에 많이 편결을 해봤지 않나 이런 또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복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도 정말 뭡니까 박식하다고 우리 믿었고 정계선 재판관은 또 뭡니까 법률로서도 이게 뭐다 안에서 고성이 질렀다 여러 가지 좀 설이 나왔는데요. 이 세 사람이 다 배반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저자들은 어차피 뭡니까 인용만 받아내면 되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제 더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인용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언역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돌려놓고 이쪽 세 사람 중에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설 중에서도 우리 서정욱 TV의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 내용이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정영식 아들 관련했었는데 이번에 결혼 축의금 제가 그건 확인했고요. 이건 명백한 김연아 불법.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악용들 누가 축의금을 이게 왕창 주고도 또 이게 협박 당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도덕성의 문제 불법 김연아법 위반입니다. 김연아법 의혹 하나. 그다음에 그 정여세가 둘째 아들한테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편법으로 포탈 주는데 큰 아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만약에 큰 아들한테 줬다면 또 이게 세금 포탈되면 재판관 할 수가 없거든요. 버틸 수가 없다고. 이것도 팩트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인턴 경력도 다 팩트로 제가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빠 찬스 없이 어렵는데 조국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이 문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왜 압박을 받아 법무부에 못 나갈 정도로 계속 그 압박을 많이 받았냐. 사건 수행과 관련해서 이게 아빠 찬스나 여러 의혹은 없었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게 압박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래서 오늘은 바로 대통령의 첫 재판이 있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무사히 재판이 잘 받으시라 보고요. 그래도 그 압박과 지금 탄압이 심한데도 지금 판사님이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뭡니까 저자들의 아가리에서 놀아나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자들은 지금 별짓을 다해서 내란죄로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중심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있는 판사님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기현 판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판사님만 우리나라에 계시면 얼마나 좋지 않나. 끝까지 그 중심을 또 밀고 나가야 되겠다 봅니다. 또 아마 많은 협박질과 공수처의 직권 남용 고발부터 해서 별의별 수단과 탄압이 심해질 겁니다. 또 만약에 저쪽에서 대통령이 나와버리면 이 탄압은 100배 1000배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사전투표도 안 해야 되겠지만 또 뭡니까 전자개표 이것도 없애자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뭡니까 개헌을 하자는 것도 아젠다를 내세워야 되고요. 또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차피 구독자다 한 명 뭡니까 이 사람은 다 한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네 없을 거지 압도적으로 이겨야만이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의견 윤을 외치고 윤 의견을 외치는데요. 요번에 될 사람은 세 가지를 분명히 가져가야 승리가 가능하다 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보수우파 TK적의 마음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넘어오는 그런 뭡니까 아름다운 전설의 이런 따뜻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르렀던 그죠 부녀의 어떤 그런 슬픔과 또 그런 뭡니까 지금까지 양력 성공 스토리 이런 것을 잘 가져가야 되고요. 좀 이 국민의 TK 지금 가슴 아픈 상처를 입은 보수우파 국민들의 마음도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윤심의 어떤 대통령의 마음을 가져가야만이 그 사람은 또 뭡니까 성공이 가능하다. 마지막에는 대외적인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그저 경제 안보 이것에 확실한 어떤 아젠다를 갖고 와야만이 이 세 가지라 다 얻어야만이 월등한 확실한 압도적인 표를 갖고 올 수 있다. 마지막 정리하면은 어차피 나중에 잘잘못은 역사에 맡기고요. 지금은 뭡니까 윤 대통령의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 그러고 TK 지구대에서 보수우파의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잘 쓰다듬어 줄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 그 그릇이 되는 분, 또 그러니까 또 대외적으로 뭡니까 남녀노소가 다들 또 좋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또 대통령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뭡니까 무엇보다도 트럼프 이쪽에 세 단계로 크게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요번 어떤 선거는 너무 이재명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그런 애들의 어떤 프레임에 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젠다를 뭡니까 여러 가지를 갖고 나가야 된다. 그 중에 크게는 뭡니까 개헌을 갖고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개표를 하자. 그렇습니까? 전자개표를 없애자. 뭐 이런 거 사전 투표를 없애자. 이렇게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런 아젠다를 갖고 나가야만이 이재명의 공통 뭡니까 아픈 구석을 찌를 수가 있다. 옛날처럼 뭡니까 계속 사법 스토리, 사법 리스크 이것만 가지고는 이번에는 공격이 좀 더 무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법 리스크는 이미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또 옛날에 많이 써먹은 이런 방법이라서 이것은 큰 데미지를 줄 수는 없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개헌이죠.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헌을 하지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저쪽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김부겸 MG가 개헌 얘기를 내란과 개헌을 같이 하자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5월 3일이 되고부터는 점점 갈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자가 정영씨, 조한차, 김복형이 물론 다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 마흔얘기에다가 뭡니까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 놓고 모든 포커스는 마흔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자 누구에게 뭡니까 협박식이 들었는지 어떻게 뭐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서정우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강장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립니다. 팔봉수입니다.